여러분, 나이가 들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TV만 보고 있자니 나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외로움을 달래겠다고 새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건 노년에 정말로 신중해야 할 선택이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외로운데 같이 놀아주고 얘기 나눌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경제적, 감정적 부담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면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처음에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아. 그냥 친구로 잘 지내면 되겠지라고 시작했지만 조금씩 금전적인 부탁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이번에 상황이 좀 안 좋아서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말에 인간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지겠죠. 하지만 이런 부탁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 사람의 지갑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래서 노년에 외롭다고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외로움을 달래려다 잘못된 관계에 휘말리게 된다면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금전적 부담과 감정적 소모,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갈등까지.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며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중히 고민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돈 문제가 결국 우정을 망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새 친구를 사귀는 건 참 반가운 일이죠. 대화도 나누고 같이 차도 한잔하면서 외로움을 잊게 해주니까요. 그런데 상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면 그 우정이 돈 문제로 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편안하게 시작된 관계가 나중에는 지갑과 관계된 골칫거리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엔 상대방이 이번에 커피는 제가 살게요 라며 푸근한 웃음을 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요즘 제가 조금 힘들어서요 라며 작은 부탁이 들어오게 됩니다. 버스비가 부족한데 잠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가벼운 요청으로 시작하겠죠. 한 번, 두 번은 인간적으로 도와주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탁이 반복되면요. 점점 저 사람 나를 돈줄로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도와준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라며 오히려 서운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탁을 거절했을 때 그 친구가 상처받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돈 문제는 친구를 도와주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우정을 깨뜨리는 단초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단순히 금전적인 부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를 빌려줘야 하지? 라며 고민하는 내 모습, 그리고 이 돈을 빌려주고 나면 내가 불편해지는 건 아닐까? 라는 스트레스까지. 이런 갈등과 불편함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노년의 우정은 진정한 마음의 교류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끼어들게 되면 그 관계는 한쪽이 손해를 보는 불평등한 관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어도 상대방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떠안는 순간 내가 평화롭고 안정된 노년의 삶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전염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건 참 묘합니다.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 내 삶의 분위기와 에너지가 확 바뀌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특히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그 어두운 에너지가 나에게도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부정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보다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말하겠어 라며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만나면 대화가 항상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지 않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난 왜 이 모양일까? 요즘 물가는 왜 이렇게 올랐어?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할 수 있겠지만 대화의 주제가 매번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로 끝난다면 나도 모르게 지치게 됩니다. 결국 나도 같은 불평을 하게 되고 내 시선마저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확대하는 데 더 익숙합니다.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될 거야 라며 희망조차 가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그런 대화는 내 에너지까지 소진시키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런 대화를 계속하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들게 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숨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기쁘고 보람차게 살아가는 데 있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은 절대적으로 크거든요. 하지만 부정적인 대화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마치 탁한 물에 손을 씻는 것처럼 내 마음이 맑아지지 않고 자꾸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나의 밝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친구라는 존재는 나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야지 더 피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친구와의 관계는 처음엔 외로움을 달래주는 좋은 선택처럼 보일지 몰라도 부정적인 에너지와 대화가 이어지면 결국 나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의 문제는 끝없이 커질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건 처음엔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지라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문제는 끝이 없고 그 끝없는 문제들이 결국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요즘 조금 힘드네 정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생활비가 빠듯해서 힘들어라거나 요즘 병원비가 부담돼 같은 하소연 정도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 힘들겠네. 내가 같이 고민해 줄게라며 좋은 친구로서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종종 한 가지 어려움이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점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 보니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으려고 또 다른 빚을 내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친구가 이제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 너라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높아지죠.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번 달만 좀 부탁할게 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내가 그 문제의 일부가 되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 중 일부는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들어주고 도와주는 만큼 이 친구가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 결국 나는 계속해서 그 문제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그들의 가족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가장 소중한 건 뭐니 해도 평화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그 평화가 한순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가족 문제에 내가 끼어들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와만 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그저 저 사람과 얘기 나누고 커피 한잔하면서 외로움을 달랠 거야 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집 애들이 요즘 말썽이라서 가족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형제가 돈 문제로 자꾸 싸우는데 내가 중재를 해야 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나는 그들의 가족 문제에 대한 조언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그런데 점점 그 이야기가 구체화됩니다. 우리 가족이 돈이 부족해서 힘들어라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혹시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말로 발전할 가능성도 큽니다. 게다가 그들의 가족 중 누군가가 직접 나에게 연락을 해 어르신, 우리 부모님 친구 좀 잘 부탁드려요 라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난한 사람의 가족들은 종종 서로 의지하며 얽힌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친구와만 대화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 가족의 문제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 형제들, 심지어 친척들까지 엮이면서 내가 이 나이에 왜 남의 가족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지? 라는 후회가 들게 될 수도 있죠. 노년에는 내 가족만 챙기기도 벅찬 시기입니다.
친구의 가족 문제에까지 얽히다 보면 그 관계는 점점 피곤하고 골치 아픈 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외로움을 달래려다 오히려 내 평화를 잃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5번째 이유는 내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친구를 사귀는 건데 그 친구가 오히려 외로움을 더 키우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처음엔 좋은 친구가 생겼으니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 친구와의 대화가 반복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는 왜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가난한 상황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이야기, 가족과의 갈등, 끊임없는 불만을 듣다 보면 친구와 함께 있어도 나 자신이 더 고립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친구는 경제적 여건상 내가 원하는 활동을 함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여행을 가고 싶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나한텐 그런 건 사치야라고 선을 그어버릴 수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그럴수록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의무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내가 얘를 외면하면 너무 가혹한가? 라는 생각에 계속 만나게 되지만 만날수록 나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외로움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내 평화와 행복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친구를 사귀는 건 좋지만 그 친구가 가난으로 인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들의 돈 문제, 부정적인 에너지, 끝없는 갈등이 어느새 내 삶까지 침범할 수 있으니까요. 친구란 함께 있어 기쁘고 에너지를 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친구를 사귀게 되면 외로움을 해결하기는커녕 더 큰 스트레스와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그건 정말 피해야 할 상황 아닐까요? 그러니 친구를 사귈 때도 신중하세요. 내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관계보다 나의 여유를 지켜주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외로움은 잠깐이고 잘못된 친구는 평생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노년엔 내 마음의 평화가 가장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중국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의 유명한 말 중 하나인 가난한 사람과는 사업하지 마라는 글로 마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과는 사업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모든 기회를 문제로 바꾼다. 무언가를 제안하면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의심부터 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그거 돈 안 될 거야 라며 부정적으로 본다. 위험을 감수하자고 하면 너무 위험해. 라며 뒷걸음질 친다.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그건 너무 복잡해 라며 피한다. 그들에게는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기회가 없다라는 변명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용기는 찾기 어렵다. 마윈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50%지만 기회를 거부하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0%다. 비즈니스는 열정과 실행력이 중요하다. 가난한 사람과의 사업이 어렵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경제적 상황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와 기회를 대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며 도전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열린 마음, 도전정신, 실행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의 사업은 그들의 의심과 부정적인 태도가 계속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문제를 키우고 부자는 기회를 키운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